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학 제14장의 10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산화환원 반응, 이제 주된 반응을 지난 시간까지 해서 카본륨 화물이 친전자체로 쓰이고 친액체가 공격을 해서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되는 친액성 첨가 반응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이드 반응 중에 하나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데하이드의 산화부터 보시면, 알데하이드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알코올 파트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메커니즘을 여기서 실제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케톤도 산화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케톤은 산화가 되면 에스터 형태로만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에스터 형태.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알데하이드가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되는 거랑 케톤이 에스터로 산화가 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 케톤은 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긴 하죠. 그러니까 알데하이드를 카복실산으로 산화를 시킬 때 쓰는 그 산화제를 가지고는 케톤은 산화가 되지 않아요. 케톤은 좀 다른 성격의 산화제가 필요해요. 자, 주로 이용되는 산화제는 이제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CrO3 이런 것들, 이런 KMF도 많이 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자, 이제 알데하이드의 경우에는 좀 선택성을 가질 수 있어요. 알데하이드의 선택적 산화 반응이 되어 있는데, OH기가 존재하는 형태, 얘는 알코올이잖아. 알코올이 존재하고 알데하이드가 존재하게 되면은 얘들은 둘 다 산화가 될 수 있는 작용기들이에요. 그쵸? 1차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다시 산화가 되면 카복실산이 되니까 둘 다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작용기들이거든. 근데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 가질 수 있어요. OH기 작용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알데하이드만 선택적으로 산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톨렌스 시약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OH기 작용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NH4OH, NH4OH 수용액에서 실버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산화은이에요. 실버 옥사이드. 요거를 사용하면은 알데하이드만 선택적으로 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요 조합을 뭐라고 불러? 톨렌스 시약이라고 불러요. 톨렌스 시약. 자, 얘는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H 플러스가 금속 Ag로 환원이 되는데, 그 금속 Ag가, 반응을 보내는 금속, 그 유리 플라스틱가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의 벽면에 이렇게 싹 코팅이 되는 것처럼 붙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은거울처럼 진전을 형성해서 은거울 반응이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보면 거울처럼 살짝 비쳐요. 그래서 보면 좀 예쁜데, 이거는 되게, 닦을 때 되게 고생해요. 근데 사실. 어쨌든, 이렇게. 이 반응 조건은 특히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산화 반응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톨렌스 시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닉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야. 알데하이드를 소듐 클로라이트라고 하는 시약을 이용해서 온화한 산성 조건에서 카복실산으로 산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알파, 베타, 불포 알데하이드의 산화 반응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런 조건이야. 그럼 클로라이트를 이용해서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데하이드기가 CO2H기로. 자, 요거는 뭐 기본서에 나와 있진 않고, 피닉 옥시데이션은 알아두셔야 돼요. 피닉 옥시데이션이 아니라 톨렌스 시약. 톨렌스 시약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케톤의 산화는, 이제 케톤은 알코올이나 알데하이드의 산화 반응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산화제로는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케톤은 요런 시약들을 이용해요. 과산소산, 혹은 과산화물, 과산소산, 과산화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요. 산화시키는 시약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과산소산, 과산화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스터 형태로 산화가 될 수 있어요. 에스터 형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케톤이 과산화산을 이용해서 산화를 시키며 에스터 형태로 산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 존재했던 산소 원자 하나가 여기로 이동이 되면서 에스터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이라고 불러요. 메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서에서도 포함시키고 있는 교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연습 문제는 당연히 나와요. 연습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자, 얘는 메커니즘을 뒤에 이제 자세히 그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응 중간체에서 케톤 알킬기의 자리 이동이 발생을 해요. 자료옮김이 이동을 해. 자료옮김이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게, 보통 우리가 자료옮김 반응을 해서 뭔가 이동을 하면은 작은 게 이동하잖아. 작은 게 이동하는 게 에너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얘는 특징적으로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알킬기가 이동을 하는 성격이 큽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3차 형태 알킬기가 가장 쉽게 이동을 하고, 보통 이제 메til기는 잘 이동하지 않는다.
자,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메커니즘 자세히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이 여기 메틸이었죠. CH3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과산화산인 거죠. RCO3H니까 이제 과산화산이 되는 거고, 제일 먼저 산전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게 공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H기가 된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고, 이쪽편으로 CH3기가 되죠. 여기에 뭐가 공격을 하냐면 H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요 짤염기 형태가 반응에 참여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를 지금 띄고 있죠. 얘가 공격을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OH기가 되는 거고요. 이쪽 편에 메틸기 존재하고 여기에 산소 원자, 그리고 카본일기에 RG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흡사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유권한 고리형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끊어지면서 수소원자를 산소원자 쪽에서 공격을 하고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여기 탄소원자 입장에서는 결합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고 있었는데 파이 결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알키리가 자리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는 CH3기고 여기는 메틸기고 여기는 지금 2차잖아요. 뭐가 이동한다? 차수가 더 높은 쪽이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산소 원자는 결합 하나를 더 얻은 셈이기 때문에 결합을 끊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로부터 생성되는 형태를 보시면 지금 여기 끊어진 결합 한번 표시해 보면은 끊어진 결합, 여기 결합 끊어졌고요. 그다음 여기 결합도 끊어졌고요. 여기는 당연히 여기와 여기가 연결되는 거고 여기 결합도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반응 기질 쪽을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메틸기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끊어졌고 산소 원자 쪽에서 뭐가 연결이 됐어요? 사이클로 핵실기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형태의 화합물. 이게 뭐예요? RCO R프랭이기 때문에 이게 에스터 형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케톤보다는 이제 산소 원자가 중간에 하나 더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산화 준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산화된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여기 끊어지면서 여기는 O-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공격을 했으니까 OH기가 되겠죠. 여기가 산소 원자 쪽에서 공격하니까 OH기가 되고 R기가 되고 이거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전자쌍을 밀어주게 되면은 여기는 카본일기에 OH기가 되고 R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카복실 산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중간체에 존재하고 있던 산소 원자를 이쪽 편으로 이제 도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터 형태와 카복실산이 생성이 된다. 이거를 메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환원 반응을 볼 건데, 환원 반응은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알데히드 케톤을 하이드라이드를 이용해서 환원시키는 거, 알코올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데히드 케톤이 환원이 돼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 형태로 보면은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친액체, 유기 금속지라고 하는 친액체가 알데히드 케톤의 카본을 탄소로 공격하니까 첨가 반응 형태이긴 하지만 산화 환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얘들은 다 환원 반응이잖아. 그래서 이건 앞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탈산수화 반응, 이것도 환원 반응이잖아요. CO 이중결합이 날아가는 반응.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었죠. 클레멘전 환원 반응, 울프키시노 환원 반응, 사이와스타름 환원 반응. 자, 클레멘전 환원 반응은 징크 아말감을 이용하죠. 징크 아말감. 요거를 어떤 조건하에서? 산성 조건하에서 쓰는 거. 요게 1번 클레멘전 환원 반응이고, 2번은 울프키시노 환원 반응은 NH2라고 하는 하이드라 진을 반응시키고요.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져? 하이드라 존이 만들어지지. 거기다 뭘 때려 넣어? 하이드록사이드. 연기를 때려 넣어서 환원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와스탈은 알데히드 케토노화물에다가 사이오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오아스탈을 일단 만드는 거지. 이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처리해 주냐면 라니 니켈을 처리해 줘요.
라니니켈을 H2 가스 존재에서 수소 반응을 하는 거야. 요 세 가지 반응 조건들 좀 비교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거 앞쪽에서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메커니즘 요것만 의미가 있어요. 요것만. 요것들은 뭐 금속이 관여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환원 반응 중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응용적인 측면까지 도입을 하면은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얘는 제가 볼 때 다른 기본서는 다 없는데 스미스 교재는 있어요. 스미스 교재, 스미스 유기학 교재는 있어요. 클레인에 있네 모르겠네. 그건 제가 조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맥머리 교재는 없고 스미스 교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어요. 케톤의 환원 반응에서 카이랄 환원제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카본유 화합물이야. 이거를 환원을 시키는데 지금까지는 위에서 접근하는 거, 하이드라이드가 밑에서 접근하는 거 둘 다 가능했잖아. 그렇죠? 둘 다 가능했기 때문에 라스문 화물이 얻어졌어. 여기 탄소가 카이랄 탄소가 되면은. 근데 카이랄 환원제를 쓰는 거야. 위에서 접근하는 것과 밑에서 접근하는 것 중에 어느 한쪽 편에 대한 선택성을 가지겠다는 거야. 어느 한쪽 편에 대한. 그럼 위에서 접근하는 것만 만들어지거나 아래에서 접근하는 것만 만들어지거나 그거는 시약에 따라서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이랄 환원제를 사용해서 거울상 하나의 거울상 이성질제만. 그러니까 이렇게 붙었을 때 R폼이고 이렇게 붙었을 때 이렇게 공격했을 때 S폼이며 내는 위에서 공격하는 것만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겠다는 거야. R폼만 만들겠고 아니면 아래쪽에서 공격해서 S폼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울상 이성질체만 선택적으로 얻어내는 거지. 라스문화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울상 선택적 혹은 비대칭 환원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비대칭 환원 반응. 이거는 알케네 반응에서도 이거 개념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알케네 반응에서. 알케네 부분에서 그 개념 기억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면 뭐 이 개념은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CBS 리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리, 박시, 시바타라고 하는 저 세 분의 화학자들이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CBX 리덕션이라고 그러고 얘는 요거 시약을 이용해서 환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얘가 CBS 옥사자 보롤리딘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실제 환원에 관련되는 거는 BH3야, BH3. BH3가 이런 리간들과 관여를 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거예요. BH3니까 BH3는 친전자체 성격이잖아. 그래서 저게 카본유 화물과 상호작용하면서 친해성 성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뭐 반응 세부적인 메커니즘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시약이 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한쪽 편에서만 수소가 도입이 되게끔 할 수 있다. 자, CBS 시약은 옥사자 보롤리딘과 BH3가 반응해서 생성이 되고요. 접점 탄소에 존재하는 치환기의 배양에 따라서 SCBS, RCBS 시약으로 구분이 돼요. 접점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치환기는 여기. 접점 탄소에 존재하는 치환기, 요거죠. 요거의 배양. 요거의 배양에 따라서 R 형태와 S 형태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거를 각각 쓰게 되면 선택성을 반대로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 과정에서 실제 수소 음이온을 제공하는 화학종은 친전자성 수소화물인 BH3다. 이게 카본의 산소 원자와 먼저 반응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친핵성 성격으로 바뀌고 수소를 제공해 주는데 그 반응 기질 자체에 어떤 카이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응 기질이 아니지. 이 CBS 시약, 요게 먼저 반응하는 건데 이 BH3기가 얘와 먼저 반응을 해서 어떠한 카이랄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쪽 편에서만 선택성을 좀 높게 도입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결과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결과까지는 뭐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 수준은 좀 넘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카본이 탄소 원자에 결합된 양쪽 치환기 중 더 큰 게, 크기가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large, small 의미하는 거예요. 치환기 중에 large인 거, small인 거. 이렇게 왼쪽을 더 큰 치환기, 오른쪽을 더 작은 치환기로 고정한 상태에서 앞쪽의 구조 보시면 왼쪽을 큰 거, 오른쪽을 작은 걸로 고정을 해놨잖아요. 구조를 이렇게 일단 그려놔야 돼. 아시겠죠? 치환기를 이렇게 왼쪽은 더 큰 치환기가 오게, 오른쪽은 작은 치환기가 오게끔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수소 음이온의 접근 반응을 보게 되면은 자, 만약에 SCBS 시약을 썼어. 저거는 시약이 만약에 제시가 되면 S폼인지 R폼인지 제시해 줄 거예요. SCBS 시약은 전이 상태에서 카보닐 결합의 앞쪽에서 수소 음이온이 전달이 돼요. 앞쪽에서.
어디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도입이 돼. 그러면 수소가 쇠기 결합에 놓여지는 거고, OH기가 뇌시 결합에 놓여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앞쪽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대 거는 뒤에서 접근하겠지? 그러면 수소가 뇌시, 점선에 놓여지고, 저 OH기가 쇠기, 웨지의 결합에 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R12S 시약 같은 경우는 CO 이중 결합의 뒤쪽에서 수소 음이온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수소가 뇌시, 점선에 놓여지게 되고, 생성되는 OH기는 어디? 쇠기, 웨지 결합에 놓여지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응용적인 부분으로 나오면 요게 나올 수 있어요. 고리형 케톤의 선택성. 고리형 케톤의 선택성. 자, 반응 기질은 터즐이 붙을 사이클로헥사논이거든요. 요거를 반응 기질로 할 거야. 왜냐면 터즐이 붙을기가 있어야 얘들이 링플립이 안 되고 고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친액체가 공격을 하는 거야. 사이클로헥사논이니까 친액체가 공격을 해. 그러면 친액체가 공격을 하는 탄소 원자와 친액체 결합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저 CO 결합이 끊어지면서 OH기가 생성이 되겠죠. 시험기가 두 개가 생성이 될 거잖아. 그쵸? 여기 탄소 원자의 결합이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두 개가. 그러면 사이클로헥세인 고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체는 사이클로헥세인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치원기가 두 개. 하나는 축, 하나는 적도. 두 개 중에 하나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 친액체가 축 방향에 가까운 방향에서, 이 분자의 축 방향에 가까운 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친액체가 축 방향 쪽으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OH기가 적도 방향 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적도 방향 쪽에서, 적도 방향 쪽에 가까운 방향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친액체가 적도로 놓여지고, OH기가 축으로 놓여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반응 기질은 요거 이건데, 4번 위치에 존재하는 터즐의 붙을기에 의해서 취합폼은 링 플립 과정 없이 한 가지 형태로 고정이 되겠죠. 자, 친액체가 카본일기를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은 두 방향이야. 여기서처럼 위쪽 편 방향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게 축에 가까운 방향 형태이기 때문에 축 방향의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 녹색 방향으로 공격하게 되면은 적도 방향의 어택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저 화합물의 3차원 구조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두 방향이 있고 축 방향 공격,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접근 시 이제 친액체가 접근을 할 거 아니야. 그 카본이 탄소 원자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할 거잖아요. 그러면 접근할 때 액실 방향, 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수소원자, 뭐냐면 여기 수소원자들이야. 여기 수소원자. 이거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좀 방해를 받아요. 입체적으로 방해를 받아. 그래서 축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전이 상태 에너지는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이 상태 에너지는 좀 더 높다. 그래서 반응 결과를 보시면 이게 축 방향에 가까운 쪽에 접근하니까 친액체가 이렇게, 그다음에 적도 방향으로 OH가 놓여지게 되죠. 자, 그러면 전이 상태 에너지는 높지만 만약에 여기에 붙은 게 공격하는 게 수소원자다. 예를 들어서 수소원자다. 그러면 OH기라고 하는 치연기가 적도 방향으로 갔으니까 더 안정한 형태가 되거든. 꼭 수소원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친액체와 여기에 OH기 중에 이것들이 축으로 갔을 때 에너지가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즉, 1,3,2축 방향 상호작용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 그쵸? 그게 적도 방향으로 갈수록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이 되는 화합물이 유리하게 만들어지려면, 이 축으로 놓여있는 거가 OH기에 비해서 1,3,2축 방향 상호작용 에너지 값이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쪽에 올 수 없는 건 알킬기는 올 수 없어요. 알킬기가 OH기보다 1,3,2축 방향 상호작용 에너지가 크거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수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수소인데 좀 크기가 작은 형태의 수소원자들. 수소원자가 도입이 되는 거긴 한데 그 수소원자가 어떠한 그 물질에 결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크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수소 하나를 제공하는 거라고 해도.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적도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적도 방향. 그럼 얘는 접근 시 입체적으로 방해를 받지가 않아요. 방해를 할 수 있는 수소원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이 상태 에너지는 더 낮습니다. 자, 그러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친액체가 이쪽 편 방향, 여기 OH 방향. 자, 그러면 얘는 일단 OH기가 축으로 서 있잖아. OH기가 축으로 서 있잖아. 그러면 이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려면 일단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크기가 굉장히 작은 치환기라고 하면은 더 불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OH기보다 1,3 위축 방향 상호작용 에너지 값이 작은 형태라고 하면은 이게 좀 더 불리한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죠. 생성물적인 부분에서. 자,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친액체의 크기가 크다고 하면은 이쪽 편이 적도로 가 있는 게 더 안정하겠죠. OH기가 축으로 가 있을 때 만들어내는 1,3 위축 방향 상호작용 에너지보다 만약에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던 친액체가 축으로 갔을 때 1,3 위축 방향 상호작용 에너지 값이 크면은 이 형태를 가지게 주로 얻어지게 되겠죠.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친액체 크기와 방향성, 크기가 작은 친액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방향 공격이 우세하다. 축방향. 저 크기가 작은 거는 거의 대부분 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수소가 축으로 가고 OH가 적도로 가니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크기가 작은 친액체가 접근하는 거니까 축으로 서 있는 수소 원자와 공간상 부딪힘, 들어오는 과정에서 부딪힘도 적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거고, 근데 크기가 큰 친액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크기가 큰 친액체, 접근하는 접근할 때도 수소 원자와 부딪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에너지도 높아. 그런데 크기가 큰 게 만약에 축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축 방향으로 쓰게 되니까 1,3 위축 방향 상호작용 에너지가 되게 크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적도 방향 공격이 우세하다. 자, 요 내용까지, 좀 응용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소는 대부분 이제 축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높은 비율로 만들어지는데, L-셀렉트라이드라고 하는 것도 수소 음이온을 제공하는 거긴 한데, 얘는 이 크기 자체가 엄청 커요. 이 물질 자체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얘가 축으로 들어오면 수소 원자와 부딪힘이 엄청 크게 걸려요. 전이상태 에너지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수소가 붙는 거긴 하지만 얘는 적도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크기가 커지면 메틸기부터만 봐서요. 메틸기부터 봐도 이 비율이 작아지잖아. 메틸기가 이렇게 축 방향에 접근하면은 축으로 서 있는 게 이 메틸기나 아이소프로필기나 T부틸기잖아. 얘들 1,3 위축 방향 상호작용 에너지가 OH기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적겠죠. 적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높은 비율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노르캠포라고 하는 화합물, 그 다음에 캠포, 두 가지 화합물이 있는데, 얘는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이에요.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 자, 이 화합물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그린에시약을 처리시키게 되면은, 입체 장애가 적은 엑소 위치에서 친액체가 접근해 엔도 알코올이 우세하게 생성이 된다. 자, 이거예요. 엔도 알코올, OH가 아래쪽 방향을 하고 있는 걸 엔도 알코올이라고 얘기하고, 이쪽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건 엑소 알코올. 여기가 엔도 치환기, 엑소 치환기니까. 그쵸?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자, 얘가 친액체가 접근할 때 얘는 위쪽에서 접근하는 거, 위에서 접근하는 게 에너지적으로 유리합니다. 위에서 접근하는 게. 왜냐면, 보세요. 여기가 카본릭이잖아.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밑에 쪽에서 접근하는 건 더 유리해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입체장애가 여기 존재하는 수소원자들과 부딪힘이 생겨요. 그래서 위쪽에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저런 골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위에서 수소를 공격하니까 OH기가 뭘로 가겠어? 엔도 포지션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엔도 알코올이 더 우세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뭐에서? 노르캠퍼라고 하는 저런 구조에서. 근데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캠퍼는 여기에 메틸기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지. 캠퍼의 경우에는 여기 7번 탄소, 여기가 7번 탄소에 존재하는 메틸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 메틸기가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입자장애가 크게 생겨요. 그래서 아래쪽에 접근합니다. 아래쪽. 얘가 친액체가 아래쪽에 접근하면은 이 OH기가 엑소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엑소 알코올이 더 우세한 비율로 얻어지게 되죠. 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그린리에스 시약과 반응시키게 되면은 입체 장애가 작은 엔도 위치에서 친액체가 접근해서 엑소 알코올이 우세하게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엔도 위치에서 친액체가 접근하는 거야. 입체 장애가 적은 쪽이 아까 아래쪽에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요 화물이죠. 아래쪽에 접근했으니까 OH기가 엑소 방향으로 가는 거. 엑소 알코올이 높은 비율 생성이 된다. 자, 그 내용까지. 요것 때문에 그래. 얘가 막고 있잖아.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 메틸기가 상당히 입체 장애를 크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약간 기본적인 수준을 좀 넘는 내용들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었는데, 화학과 분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꼭 있어요. 유기화학에서 여러 번 끝나지 않잖아.
유기화 끝나지 않고 여러분 졸업하는 과정 중에 뭐 당연히 화학과 분들은 어드밴스드 오가닉 케미스트리를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뭐 유기합성화학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그 내용들의 그러니까 이게 기본서 과정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드밴스 되어 있는 거에 내용보다는 좀 아래야. 그러니까 중간쯤에 끼어 있어요. 중간쯤에 끼어 있는 내용들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